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제품은요, DBX사의 베노 360 스피커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네, 이 제품 제가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 컨텐츠 중에 이제 튜니스토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가끔 등장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DBX사는 예전에 아날로그 이퀄라이저와 컴프레서 등을 만들던 아주 유명한 회사였죠. 그 회사에서 나온 드라이브렉 시리즈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명에서 알 수 있다시피 360, 3인 육아웃의 제품인데요. 잘만 사용하면은 4인 육아웃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외형 한번 살펴보고 기능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열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사이즈의 제품이고요. 베누 3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3개의 입력과 그 다음에 6개의 출력 LED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과 그 다음에 버튼들, 그리고 여기에 RTA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마이크 포트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XLR 입력 3개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날로그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ACBU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4입력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응용을 한다고 한다면 두 개는 ASB를 받고 하나는 아날로그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라운드 리피트를 할 수 있는 그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날로그 아웃풋 6개가 있습니다. ACB 아웃은 지원하지 않고요. 아날로그 아웃만 6개가 지원이 되고요. 커넥터는 전부 뉴트릭 제품을 사용했네요. USB 단자로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더넷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옵션 카드를 이용해서 BLU 링크와 단태가 되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220 단자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긴 그런 녀석입니다. 한번 위에서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RTA 마이크 입력이 있고요. 창이 있죠. 창에 보시면은 여기 주파수 표시되는 창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이 있고 셀렉트 버튼들과 백, 카피, 페이스트 하는 버튼들이 있고 위자드 버튼이 있습니다. 위자드 버튼은 저는 사실 안 쓰긴 하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 버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트 버튼들이 있고요. 사실상 이 패널 갖고도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을 잘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편하게 만드시려면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와 맥, 그 다음에 아이패드까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앱을 쓰셔도 또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스펙을 살펴보면요. ACBU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최대 맥시멈 인풋 레벨은 28dB로 꽤 높은 레벨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RTA 마이크는 48V 팬텀 파워도 지급이 되고요. 라인아웃이 6개가 있고 라인아웃은 최대 22dB의 출력을 내보냅니다. 꽤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딜레이는 1000ms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AD 컨버터는 24비트를 사용하고요. 다미는 렌즈는 117dB 그리고 출력도 116dB 정도 나오고 있고요. 내부 프로세싱은 30비트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48kg, 96kg 샘플레트가 되고 어떤 샘플레트를 넣든지 간에 ALCB에서 SRC라고 하죠. 샘플레트 컨버전을 통해서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TH도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파수 레인지는 프로 장비니까 당연히 20에서 20kHz 정도 하고 있습니다. 레이턴시 같은 경우는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2.57ms, 그다음 96K에서는 2.28ms 작동을 하고요. 디지털로 넣었을 경우에는 48kHz에서 2.31ms, 그리고 96K에서 2.15ms 발생한다고 되어 있네요. 96K가 조금 더 레이턴시가 줄고 디지털로 했을 경우 좀 더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비 전력은 18W 정도 되고 크기는 인류 사이즈고 무게는 한 2.5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전원을 넣어서 한번 앞에 있는 메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먼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 레벨이 아까 22dB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22dB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유틸리티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XLR 포맷을 가시면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XLR 입력 1번 있었잖아요. 그 1번을 아날로그로 사용할 것인지 디지털로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샘플레트는 어떻게 SRC 컨버전 할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어떤 거 쓸 건지
ASB로 3, 4번을 쓸 건지 아날로그 2번을 쓸 건지를 정하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컨버전 할 것인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AXLR 1, 2번 같은 경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여기 메뉴가 이쪽에 있고요. 클럭 소스도 ASBU 48로 할 것인지 인터널 965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ASBU에서 받아올 것인 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써봤을 때는 대부분 인터널 그냥 96K가 제일 안정적이고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액정 콘트라스트와 밝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홈스크린을 얼마 있다 끄게 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시간이 지나면 좀 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1분 정도 놓고요. 그리고 전원을 넣었을 때 현재 마지막 상태의 값을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저장된 값을 불러오실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켰을 때 뮤트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면 뮤트가 된 채로 켜질 거고요. 뮤트가 안 됐으면 뮤트가 안 된 채로 켜질 텐데 여기서 뮤트를 하게 되면 전원을 킬 때 무조건 뮤트가 되게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안 건드리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 설정을 할 때 IP를 어떤 걸로 할지 지금 DHCP 온이 되어 있는데요. IP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로 걸 수가 있습니다. 암호가 좀 긴데요. 이 앱을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게끔 암호로 걸 수가 있는데 이거 활성화가 지금 안 되는 상태고요. 디바이스 네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배너라고 해서 약간 판매용으로 할 때 나오는 배너 앞에 광고 문구 있잖아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끄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맵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맵 내비게이션 한다면은 보통 요걸 말합니다. 요걸 맵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한번 바꿔볼까 이거를 버티컬로 바꾸면 아래로 움직이죠. 보시면은 위에서 아래로 이거를 호라이즌으로 바꾸면은 옆으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차이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프리셋을 리콜할 때 특정 프리셋만 리콜 리스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예 딴 리스트는 못 보게 1번만 할지 범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불러가 하게끔 정할 수가 있고요. 큐리티 메뉴는 여기서 끝났고요. 시스템 설정과 관련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날로그 인풋 가시면 여기 써 있습니다. 인풋 레벨을 클립 레벨을 몇 dB로 할 것이냐 28dB까지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냥 24dB 정도 놓고 쓰게 되고요. 아날로그 인풋은 다 24dB로 되어 있죠. 근데 아웃풋 레벨이 12dB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높여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경고문이 나오죠. 이걸 전용했을 경우에는 앰프에 클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디지털 장비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디지털로 프로세싱 된 다음에 디지털 레벨로 해서 다시 아날로그 컨버팅해서 나가는데 그때 0dBfs 시그널을 플러스 12dB로 할지 22dB로 할지를 아까 그 메뉴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을 변경함에 따라서 실제 출력되는 레벨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앰프 셋업 하기 전에 먼저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대부분 24dB로 22dB로 세팅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줄여서 사용할 때도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6개를 다 따로따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6개를 다 따로따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메뉴 다 본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딱 만지는 거는 이 아날로그 인풋 이 클립 레벨하고 그 다음에 XLR 인풋 타입 포맷 요거만 딱 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걸로 잘 만지진 않아요. 여기서 만지는 게 꽤나 되게 복잡하고 힘들거든요. 여기서 메뉴 하는 걸 정말 비춰드리고요. 프로그램에서 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열어서 직접 이 디바이스를 설정하지는 않겠지만 한번 그 데모 모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트 버튼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제 맥에다가 설치를 해놨고요. 맥에서 데모 모드, 버추얼 모드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테 버전과 비일로 링크 버전이 있다. 스탠다드 모델을 불러오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믹스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믹스라는 개념이 있고 여기에 또 다시 또 여기서 소스 선택하는 것들이 있죠.
믹스를 가게 되면은 아날로그 입력과 ASBU 입력 선택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날로그 2번을 올리게 되면 두 개 소리가 섞어서 나가게 됩니다. 기본 세팅은 아날로그 1번과 ASBU가 동시에 올라가 있고요. 마스터 랩이 또 따로 존재를 하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믹스가 된 다음에 믹스의 프로세싱이 된 소리를 다시 또 내보내는 것이 A, B, 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FS라든지 피드백 제거 기능이거든요. 이걸 거친다든지 아니면 GQ를 거친다든지, 여기 보면 뭐 서브 하모닉스 신스 이런 걸 거친다든지, 이걸 한 소스를 다시 여기 보시면 A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 믹스를 통해서 A를 거쳐서 다시 A로 받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B, C로 받고, 여기는 또 믹스로 되어 있죠. 여기 믹스를 넣으면 또 A, B, C를 또 섞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오토 EQ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토 EQ를 쓰셔도 되고 그냥 PEQ로 쓰셔도 됩니다. PEQ가 총 14개까지 쓸 수가 있고, 이쪽에 컴프레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엑스오버, 크로스오버가 있고, 그다음에 또 PEQ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8개의 PEQ를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14개, 여기에 8개가 있기 때문에 EQ는 총 22개 정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DSP가 되겠고요. 리미터와 딜레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습니다. 뭐 위자드 기능이 있긴 한데 대부분 다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는 모드고요. 차라리 이쪽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구성을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 콤피그 모드를 누릅니다. 콤피그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누르시면 바뀌어요. 링크를 할 것인지 언링크를 할 것인지. 링크를 할 수 있고 3개 다 링크를 했죠. 다시 언링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언링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타입도 바꿀 수가 있죠. 링크와 언링크와 또 어떤 거를 쓸 수 있을지. 여기 GQ가 되어 있지만 여기다 PQ를 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서브 하모닉스를 안 넣고 나는 여기다가 GQ를 넣겠다 하면은 여기 또 GQ도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PQ가 또 12개가 또 생겨요, 입력에. 그리고 또 GQ가 여기 또 31밴드의 GQ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소스를 타입을 여러 가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된 소스를 다이렉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루팅, 이 루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라우팅 1번을 받아올 수도 있고요. 라우트 A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합쳐진 걸 받아올 수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를 받아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여기 이렇게 A로 되어 있겠죠. A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Q는 이제 바꿀 수가 없고요. 컴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언링크나 딴 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딴 걸로도 바꿀 수가 있고,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도 타입을 어떤 걸로 할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PQ도 링크 언링크를 할 수가 있고, 리미터도 링크 언링크, 그다음에 딜레이도 링크 언링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3인 육아웃이 아니라 4인 육아웃을 쓰게 되느냐를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만약에 바이핑을 해서 2 곱하기 4에 소스를 한 다음에 이쪽 우퍼를 따로 보내게 된다고 할 경우, 자, 여기를 만약에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ASBU 입력 1번으로 그냥 넣겠습니다. ASBU 입력으로 넣고, 입력으로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SBU 2번으로 넣었다고 할게요. 2번으로 넣었다고 치고, 아날로그 2번 단자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아날로그 2번을 여기다가 또 입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 입력을 살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아날로그 3번을 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ASBU 2개와 아날로그 2번과 3번을 이용해서 이렇게 4인 육아옷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쓰진 않고요. 보통 이거를 믹스 아우트 A로 해놓고 B로 하고, 여기는 보통 C로 많이 합니다. C로 하고, 여기를 이제 아날로그나 뭐 딴 걸로 직접 넣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눌러주고,
네, 믹스 1번에 아날로그를 빼주고요. ASB만 넣어주고 여기도 ASB만 2번만 넣어주고요. 그리고 3번에는 아날로그만 넣어주는 겁니다. 아날로그만 3번을 넣어주고 아날로그 2번을 넣어주고 여기다가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아날로그 3번을 바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3인 6아웃이 아닌 4인 8아웃을 쓸 수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를 해서 4인 8아웃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실제로 장 응용만 하면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믹서단과 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어요. 이 제품을 이용하신다고 한다면 메인 스피커와 딜레이 스피커들 그런 것들 외에도 우퍼까지 이걸로 해서 입력을 다 따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메인은 ASB로 2개를 받고요. 그다음에 X32 같은 경우는 MC 아웃이죠. MC 아웃에서 우퍼를 받고 그다음에 매트릭스 하나를 딜레이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총 4인 6아웃을 해서 구성해서도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 사용법이 어렵고 기계 사용법이 어렵고 튜닝하지 못하겠다 하시면은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드릴 텐데 거기서 튜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시면은 제가 튜닝과 설치비까지 해서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